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름철에 왜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또 왜 여름철에 야채 과일이 풍부하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너무 더워요. 오늘도 뭐 한 35, 6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푹푹 찝니다. 아주 죽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이게 아주 모르겠어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 골밀도도 좀 보강하고 겨울 건강을 위해서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일단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야채는 우리 몸 속에서 체내 호흡을 활성화하는 물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채를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야채를 먹느냐, 비타민제 뭐 영양제가 있는데 그러나 야채는 비타민, 식이섬유, 거기에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필요한 물질이 이게 칼륨인데 이것이 야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세포 내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 주기 때문에, 즉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의 세포를 발전기 삼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생산된 에너지는 산소의 힘을 빌려서 ATP라고 하는 물질로 변한 다음에 이용합니다. 이것은 뭐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이 ATP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세포를 발전기 삼아, 즉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이 야채 속에 있는 칼륨입니다. 그래서 야채를 먹어야 미토콘드리아가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채 과일을 먹어야 우리가 활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자신의 세포를 발전기 삼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영양소에서 얻어낸 수소 원자를 전자와 양자로 해리시켜서 사용해야 된다. 즉 분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전자와 양자를 분해할 수 없는 수소는 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지 혼자서 그냥 맞짱을 뜨면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는 스스로 전자와 양자를 해리시켜서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려서 그 전자와 양자로 구분합니다. 그 필요한 외부의 힘이 자외선과 방사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자연에 있는 자연 방사선이 1년이 우리가 받는 게 한 1mm 15트 정도 되죠. 아주 미미하지만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음식물로부터 받아들인 영양소 내에서 수소 원자를 전자와 양자로 구분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외선을 쐬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 체내의 에너지 생산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쬐는 날은 기분이 좋아서 또 원기도 충만돼서 외부로 활동하고 또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햇빛이 없는 날은 우중충하게 그냥 집구석에서 뭐시 그냥 우중충하게 뭐 먹고 그냥 뒹굴고 하잖아요. 그럴 땐 원기가 많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꼭 햇빛 없는 날, 이런 날은 에너지가 없으니 우중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요? 라고 또 똑똑한 양반이 또 질문합니다. 체외에서 흡수되는 자외선보다 이왕이면 몸 내부로 들어가서 직접적이면서도 그냥 한 방에 수소 원자를 뭘로? 전자와 양자로 구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갖다가 와따시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이치방 기레이 데스네. 한 방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이게야. 예. 그런데 이러한 외부 힘이 아닌 몸 내부에서 이 수소 원자를 전자와 양자로 구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이 칼륨 40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질량수가 40인 칼륨을 써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것은 아주 미량의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분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를 분리시키는, 즉 양자와 전자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이러한 구조를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을 먹을 때 우리는 상쾌해지는 이유가, 즉 에너지가 아주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이런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칼륨 40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분해된 다음에는 칼슘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칼슘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야채나 잔 생선 등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우유 한 잔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 살고 있고. 그런데 뼈다귀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유 맨날 이빠이 그냥 뭐 하루에 1000cc씩 먹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골밀도가 더 좋다는 사실이에요. 우유를 한 잔도 안 먹고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그것은 야채, 과일을 먹음으로써 이 칼륨 40이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분해된 다음에 칼슘이 돼서 이것이 충분한 칼슘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성질 급하신 양반이 또 아이 선생님 그런 얘기 자꾸만 뭐 수소 원자고 전자고 양자고 뭐 체내 호흡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지금 얘기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얘기하라. 그게 제일 급한 거 아니요? 나 미치겠네 정말. 칼륨이 많은 음식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그 다음에 시금치, 토마토, 고구마, 쑥갓, 말린 톳, 그 다음에 천일염, 소금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됩니다. 또 여기 뭐 시금치 이런 것들은 삶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죠. 삶으면 이런 칼륨이 80~90%가 소실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삶았다면 그 물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성질이 또 쫀쫀하고 급한 양반이 뭐라 하냐면 칼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또 그것까지 또 들이대고 뭐라고 탁 젓갈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칼륨은 우리 체내에 1kg당 약 2g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60kg이라면 약 120g의 칼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칼륨은 나트륨과 기량작용을 하죠. 그래서 나트륨이 너무 많아지면 칼륨이 이걸 뽑아내고 해서 서로 시소작용을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칼륨은 세포 내외의 물질을 서로 교환하고 침투압과 또 산과 알칼리의 이런 순위, 산과 알칼리의 이런 기량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의 균형을 조절해주고 또 심장 근육 등의 이런 근육 수축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또 콩팥에 있는 이런 노폐물 배설을 촉진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에너지 생산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야채와 과일에 또 풍부하니까 그런
여름철에 음식을 자주 먹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땀으로다가 수분이 많이 손실돼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단맛의 음식이나 알코올 같은 것은 칼륨을 소실하게 하는 이런 부족해지는 이런 원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단맛의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시원한 뭐 맥주나 쇠주를 한 잔씩 쫙 찌끄리고 퍼붓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골다공증의 위험이 생기는데 야채 과일을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고 이런 칼륨을 보충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또 여름철 제철 음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예를 들면 여름철을 아주 심하게 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타민 B1의 결핍이 원인일 수 있고 또 칼륨이 땀으로 그냥 많이 배출돼서 저칼륨증이 됐을 때도 이렇게 여름을 많이 타고 아주 심하게 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을 여름에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마도를 어떻게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거 다 미친 짓이죠. 다 쓸데없는 얘기야. 자연에서 뜨거운 음식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조리 어떻고 뭐 그거 다 조리 굽고 삶고 튀기고 뭐 이런 거 다 그건 별로 안 좋은 식사법이에요. 그냥 일물 전체식 자연 그대로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은. 지금 여기 얘기했잖아요. 삶거나 이렇게 하면 8, 90% 이런 칼륨이 소실된다고. 그래서 삶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냥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수분 배출이 너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어서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서 수분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칼륨, 그죠? 칼륨을 보충함으로써 또 나중에는 마지막에 분해되면서는 칼슘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식이다. 왜? 여름철에 햇빛이 많이 나는 날은 좋지만 햇빛이 없고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에는 이런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통해서 또 햇빛을 보면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데 비타민 D 생성 시간이 줄어들죠. 여름철, 장마철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을 그 부족한 것들을 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가능하면 찝찝하고 뜨거운 음식들이 보양 음식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렇게 신장 기능을 보강해 준다면 겨울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 계절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자연은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꾀가 있다면, 위스덤, 지혜가 있다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보면 야채는 약간의 쓴맛으로 내리는 기능이 강한 음양원상 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을 분해 배출하고 빨리 이런 소통시켜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양이고 이 식물은 야채, 과일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음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또 이룰 수도 있는 그런 먹을거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칼륨, 이런 야채, 과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을 싱싱한 것들을 먹으면서 맑은 피를 생산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체온과 수분을 조절해줘서 신장기를 보강해서 결국 뼈다귀도 튼튼해지는 이런 일석 7, 8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제철 음식, 즉 여름철에 야채와 과일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질환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만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이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